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차량을 이렇게 제공받게 되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모델 바로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테슬라 제일 먼저 앨런 머스크가 생각이 나는데요. 화성 간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어쨌든 오늘의 차량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장재원 과장, 장비 욕심이 조금 많은 본인으로서 새로운 장비를 하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짠짜잔, 요 드론입니다. 거금을 들이진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좀 비싸긴 하지만 선물을 받아가지고 요걸로 오늘 이렇게 촬영을 조금 해볼 텐데요. 평소엔 제가 오프닝을 마치고 차량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는데 오늘은 그 영상을 바로 이 드론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자, 어떠셨나요? 굉장히 잘 나오지 않나요? 사실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내는 드론이 촬영을 할 수는 없지만 외형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좋아. 사실 이러려고 샀는데 오늘 그 진가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테슬라 모델 3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엔 3가지 등급 중에서 롱레인지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테슬라 브랜드 네임밸류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한 번씩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확실히 LED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잘 빠졌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훌륭해요. 라이트까지 보면은 좋습니다. 자, 대신에 일단 밑으로 조금씩 내려보면은 이제 이게 안개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개등이 아니라 방향 지시등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면은 보통 자동차들은 크롬을 조금이라도 써주기 마련인데 머스크 형 조금 짜지 않았나. 머스크 형 돈 좀 조금만 더 써주지. 고급스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크롬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아니죠. 순수 100% 전기 타입의 자동차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 쪽에 앞범퍼에 그릴이 없습니다. 막혀 있어요. 당연하죠. 원래 내연기관 차들은 그릴이 있는 이유가 빠르게 엔진의 열을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릴이 있지만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만의 장점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거는 수납 공간이 좀 더 많다는 건데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트렁크에만 수납 공간이 있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다 보니 그런 공간마저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냐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먼저 본넷을 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차량들과는 아주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키, 마치 포르쉐처럼 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차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차키에서 여기 가운데 테슬라의 T 부분을 조금 위에 부분을 2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본넷이 열리게 됩니다. 자, 본넷을 열어보면 물론 넓은 건 아닙니다. 전 넓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이런 엔진 부분에서도만큼은 효율적으로 이제 공간을 수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이 차량 전기차입니다. 무게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에 실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본넷 요 뚜껑이 굉장히 가벼워서 여성분들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장점은 보이고요. 아이고, 됐네요. 자, 그리고 사실 테슬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오토파일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도 반자율 주행이 제일 완성도가 높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 정식 명칭이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BM의 경우는 카파스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카파스 카메라가 보통의 B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개 혹은 2개밖에 없지만 이 테슬라 모델 3 무려 3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카메라가 많다 보니 오토파일럿과 같은 반자율 주행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카메라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도 모두 다 있는데요. 어떻게 있고
또 측면과 후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면에서는 사실 뭐 그냥 저냥 뭐 나쁘지도 뭐 좋지도 않았는데 측면은 과연 어떨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리뷰를 담아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휠이죠. 사람으로 치면은 요 신발과도 같은 휠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 차량의 경우는 무게를 다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휠이 들리시나요? 네,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야 이거 깨질 것 같은데요 이거? 휠캡도 플라스틱이고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뭐 무게를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안에는 물론 뭐 알루미늄 같은 재질이 좀 단단한 게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술 먹고 어떤 사람이 포장 불어서 발로 차버리면 좀 무섭습니다. 대신 안에는 그래도 경량화가 아니라 휠에 실제적으로 바탕이 되어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전면에서 카파스 카메라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측면에는 한쪽에 2개씩, 그러니까 양쪽을 합치면 총 4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 휀다 쪽에 있습니다. 야, 이 휀다 쪽에 있는 카메라가 어찌되었던 측면 쪽의 차량들을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차가 좀 많이 더럽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씨 개망했네. 어쨌든 카메라, 이게 첫 번째 카메라고요. 두 번째 카메라는 바로 B필러 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측면에 있는 카메라가 아무래도 측후방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전면에서 아까 후방에도 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후방 카메라를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전면에 3개, 측면에 4개, 총 7개의 카메라가 있어서 오토파일럿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전면에서 없었던 크롬이 드디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테슬라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특장점 하나 바로 손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지 않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불편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냥 손 놓고 하면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당겨 주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데 짐을 좀 뭔가 들고 있으면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다. 물론 뭐 마음에 들어 하실 수는 있지만 장과장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단차라고들 해요.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손잡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2열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이실란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많이들 있다고 해요. 손잡이 단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크게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고친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측면 무난하지 않나요? 더 재밌는 거는 후면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모델 3의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전기차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경량화만큼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기의 와류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지만 연비도 훌륭하게 높아진다는 건데요. 지금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살짝 이쪽 부분이 움푹 파여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바람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서 조금 더 와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후면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트렁크 아니겠습니까?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단점 또 있습니다. 예, 자동 아닙니다. 예, 수동입니다. 수동. 좀 무거워요. 수동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사이즈가 굉장히 넓다고는 말 못해요.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골프백도 지금 이렇게 실려 있어서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감안을 할 수 있는데 사실 2개를 실으려면 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크로스 모양으로 해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무난합니다. 사실 뭐 세단인데 이 정도 공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 야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하지만 지금 여기는 고객님의 개인적인 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바로 이 트렁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트렁크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면
트렁크를 보면은 사실 원래였으면은 끝나서 실내로 들어가서 리뷰를 하겠지만 이 차량 전기차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충전기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뒤에 리어 램프 바로 앞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살짝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슬라 불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충전 공간이 있는데 따로 뭐 비가 오거나 그럴 때를 위해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 뭐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차 문이 잠기면은 얘도 같이 닫힌다고들 하는데 보시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닫히네요.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 각도를 이렇게 제 옆에서 찍는 게 아니라 뒤에서 촬영 각도를 맞춰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자, 앵글 움직일게요. 짠! 자, 앵글 이렇게 옮겼고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찍었냐면은 일단 핸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애들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뭐 이게 볼륨 버튼인 것 같고 이게 엔터테인먼트 뭐 음악을 틀었을 때 다음 뭐 이전 이런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난감했던 게 지금 시동 버튼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난감했었는데요. 처음에 차를 탔을 때 요거 시동 거는 법 간단합니다. 차를 타서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꾸면 그게 바로 시동이 걸리고 반대로 시동을 끌 때는 주차를 마친 다음에 기어를 파킹으로 하고 문을 잠그면은 알아본 시동이 꺼지는 타입이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10분 동안 헤맸습니다. 진짜 다 찾아보고 좀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나름. 자, 어쨌든 기어 방식은 벤츠와 같이 칼럼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점은 굉장히 특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 센터 플랫이하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 넓어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와, 일반적으로 수입차에 비해서 훨씬 더 넓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야, 이건 뭐 엄청 넓은데 야, 수입차가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뭐 말 다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핸들 이렇게 장난감이 된 이유는 사실 뭐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로 계기판 역시 핸들 뒤에 없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볼 때 전방을 보다가 아래를 보면은 계기판이 있어서 속도가 나왔지만 얘는 전방을 보다가 우측 대각선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특이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그 어디에도 현재 비상 깜빡이는 없는데요. 비상 깜빡이 이거 어딨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야, 대박. 그러면은 위험할 때 이제 보통은 제스처가 위험할 때 비상 깜빡이 이래야 되는 데는 비상 깜빡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은 사실 썬루프인데요. 지금 제대로 영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썬루프가 파노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이지만 단점,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날씨가 다시 선선해지고 조금씩 이제 시원해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한여름이었으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쪄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없었을까? 미국은 해가 별로 안 뜨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아직 여름이 아니라서 실감을 못하겠지만 아마 테슬라 오너분들 어떠실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죠. 짠짜잔, 선블라이저인데요. 똑같습니다. 이걸 열면 거울이 나오는 건 똑같지만 대신에 쪼로록 쪼로록 오! 화장대 같습니다. 화장대. 장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지 않았나, 뭐 그렇게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뻐요. 이건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다른 수입차 뭐 국산차 다 통틀어서 제발 이렇게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는 뭐 이빨에 고춧가루 껴도 다 보이겠는데요. 화장 고치기도 좋고. 장과장입니다. 어쨌든 테슬라 모델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오늘 실내 리뷰는 뒷좌석은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작습니다. 진짜 작아요.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정과장 자동차를 리뷰하러 왔으니까 뒷좌석 잠깐 한번 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뒷좌석 타보겠습니다. 자, 제 키 176이죠. 앉은 키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허리가 길어서. 자, 레그룸 헤드룸.
끝입니다. 좁다고 했죠. 뭐 사실 뒷공간은 뭐 없습니다. 그냥 공조기 바람 나오고 블라인드 없고 열선 없고 끝입니다. 끝! 마무리할게요. 그냥 끝! 지금까지 테슬라의 모델 3, 그 중에서도 롱레인지라는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장단점이 조금 크게 많이 있는 것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충전이 있고 고속 충전이 있는데요. 일반 충전이든 고속 충전이든 완충을 하게 되면 약 600km의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콘센트에 충전하는 스타일은 얼마나 걸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희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콘센트를 물려놓고 30분 있다 내려왔는데요. 약 15km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됐습니다. 완충까지 하려면 하루가 걸리겠죠? 대신 어찌되었든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뭐 그 외적으로 조용한 곳도 있고 뭐 취향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차량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뭐 크게 불만 없이 잘 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변 오너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불만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나름 괜찮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살만하다라고 추천들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자, 이 차량 리스와 렌트 각각 금융법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선발주 물량이 간혹 가다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모델 3 정말 깊게 관심이 있으시고 리스와 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 장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밌고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